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제 온프레미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프레미스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학생이나 직장인들이 그래요. 오늘부터 클라우드 공부해야지. 그러고 나서 클라우드는 어차피 벤더가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AWS, 구글, IBM 등등. 그런데 이 클라우드라는 게 온프레미스 환경이 그대로 클라우드로 올라간 환경이기 때문에 온프레미스의 아키텍처를 이해를 못하면 클라우드에 뭐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가 어려워요. 벤더에서 제공하는 이런 강의들은 이 서비스의 기능을 위주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로드 밸런싱이라든지 HA, 폴 토러런스, 웹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 이런 개념이 없으면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이런 서비스 아키텍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프레미스는 소프트웨어 등 솔루션을 클라우드 같이 원격 환경이 아닌 자체적으로 보유한 전산실 서버에 직접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식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온프레미스 아키텍처를 보면 앞에서 잠깐 3티어, CS 환경에서 3티어로 왔다고 했는데 3티어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수강 신청을 하려면 학교에 있는 수강 신청 웹서버에 수강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개발자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개발자는 이 시스템 구조를 어떻게 구축을 하냐면 맨 앞단에 웹서버가 있고요. 제일 뒷단에 이 웹서버에서 요청받은 요청을 조회할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로그인하는 순간 그 짧은 시간에 웹서버에서 이 사용자 정보를 받아서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이 사용자 정보를 확인하고 사용자와 관련된 데이터 정보를 이렇게 웹서버에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로그인하는 순간 여러분 이번 학기에 수강해야 될 과목, 학점, 기타 등등 이런 정보들이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를 프리젠테이션 레이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프리젠테이션 레이어에는 데이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데이터가 보여지기만 하는 거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진 않아요. 웹서버는. 데이터는 어디에 있다? 데이터베이스에 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쿼리를 하고 그 쿼리된 정보를 보여주는 게 웹서버다. 그러니까 웹서버는 한마디로 껍데기인 거죠. 그리고 자, 우리가 수강 신청을 합니다. 이번 학기에 들을 과목들을 클릭하고 서밋을 누르는 순간 중간에 비즈니스 로직을 담당하는 어플리케이션 서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에 있는 웹서버는 사용자에 대한 리퀘스트, 요청만 받아들이고 그 요청을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넘겨요.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비즈니스 로직이 담겨 있죠. 이쪽에서 그 비즈니스 로직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그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정보만 긁어와서 웹서버한테 뿌려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물리적으로 한 서버에 웹서버, 어플리케이션 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다 담아도 될까요? 안 될까요? 정답은 됩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용자가 제가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제 고객이 한 100명, 1000명, 1000명은 약간 위험하다. 100명 정도일 때는 아무런 문제 없이 이 서비스 아키텍처를 가지고 서버를 운영할 수 있지만, 자, 수강 신청 기간에 보면은 학생이 얼마나 많이 몰리죠? 몇천 명이 몰리죠. 동시에. 그것도 9시 땡 하는 순간에 한 번에 거대한 트랜잭션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지보수나 어떤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3티어로 구분을 해서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큰 덩어리에서 문제를 찾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각조각 구분 지어 놓으면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유지보수하기 굉장히 좀 편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여러분들의 수강 신청할 때 여러분들 집에 있는 컴퓨터고요. 이 컴퓨터가 학교에 있는 수강 신청 웹서버에 접속을 하면, 그리고 로그인을 해서 여러분이 뭔가 요청을 하면 여러분의 요청에 따라서
이 비즈니스 로직을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 받아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쿼리를 하고 그 결과값을 웹서버에 보여줘서 여러분들은 요 결과만을 보는 거죠. 자, 여기 그림 보시면요. 예, 프리젠테이션 레이어에 이렇게 웹서버가 있고요. 클라이언트 티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로직은 요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들어 있고요. 데이터 티어에는 예,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웹서버와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확장하는 방식을 좀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3티어로 나눠놓고 제가 이렇게 세 개의 물리적인 서버로 어떤 서비스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운영하고 있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사용자가 1000명이 더 들어온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요 앞에, 요 옆에 예, 웹서버를 하나 더 두는 거죠. 그리고 더 많아지면 여기에 한 대를 더 두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옆으로 확장하는 거를 우리는 스케일 아웃이라고 하고, 자,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두 대를 이렇게 놓을 수가 없어요. 두 대, 세 대 옆으로. 왜? 데이터 정합성 때문에. 무슨 말이냐? 1번 학생이 여기다가 뭔가를 정보를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원본 데이터에 뭔가 정보가 하나 더 저장됐겠죠. 근데 두 번째 학생이 0.01초 차이로 이렇게 들어가서 옆에 있는 DB에다가 다른 정보를 저장해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1과 데이터베이스 2는 서로 다른 정보가 들어있겠죠. 그래서 DB 서버는 정합성 때문에 옆으로 확장하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확장하게 됩니다. 이런 기술을 우리는 스케일 업이라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웹서버는 옆으로 확장한다, 스케일 아웃, 이런 거를 우리가 로드 밸런싱이라고 합니다. 자, 클라이언트가 요청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 어떤 웹서버가 이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을지, 보통은 클라이언트와 웹서버 사이에 L4 스위치라는 걸 놓게 돼요. 이제 네트워크 장비인데 네트워크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L4 스위치, 웹서버의 로드를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L4 스위치를 활용한다. L4 스위치가 하는 일은 뭐냐?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많을 때 웹서버에 대한 이 리퀘스트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L4 장비를 사용하고,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정합성 때문에, 데이터의 무결성 때문에 옆으로 여러 대를 놓을 수 없고 위로 스케일업 기술을 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서비스 아키텍처의 구조가 되겠습니다.